개인회생을 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그 회생은 카드빚 같은 신용채무만 정리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을 자동으로 지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특히 집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. 전 MC 소희원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. 그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부터 알려주실까요?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집 대출은 회생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. 회생으로 줄어드는 것, 카드값, 현금 서비스, 신용대출 같은 보증이 없는 빚이고,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은 회생과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. 그럼 이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연체가 생기면 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, 즉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꼭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? 보통 2달 정도 연체가 쌓이면 위험합니다. 이 시점부터 은행이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은행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. 회생은 빚 정리 절차라서 집 대출까지 멈추지는 못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집값과 대출 금액의 차이가 개인 회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집값은 2억인데 대출이 2억 3천이다 라고 한다면 집값보다 대출이 더 큰 경우죠. 이런 경우라면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집 대출, 회생 변제금 두 가지를 동시에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연체가 쌓여 경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. 관리비나 세금 때문에도 경매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그 아파트나 또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를 오래 못 내도 강제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 관련 세금, 예를 들어서 재산세 또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못 내면 구청에서 집을 압류하고 공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회생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? 네, 회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멈추지는 않습니다. 집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?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 대출을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. 집 대출만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면 회생 중이라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이미 부담이 큰 분들도 많잖아요.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일시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, 또는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또는 분할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런 요청만으로도 도움이 되나요? 요청을 아예 하지 않고 연체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요청을 통해서 연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유리하죠. 연체만 막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. 네, 그럼 관리비나 세금 때문에 위험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 관리비는 오래 밀리면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경매를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납이라도 계속 납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세금도 비슷한가요? 네, 그 세금을 못 내면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집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세금은 분납을 신청한다든지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. 그럼 일단 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게 맞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관리비든 세금이든 해당 기관에 먼저 연락을 해서 조정을 요청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이 단계만 잘 넘어가도 경매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집까지 지키기 어려워지잖아요. 현실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? 네,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.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. 자료가 정확해야 법원도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할까요? 네, 직장인은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, 통장 입금 내역, 자영업자는 매출 부가세 신고 내역, 운영비 내역이 핵심입니다. 이 자료들이 정확해야 현실적인 변제금이 나옵니다.
지출도 솔직하게 쓰는 게 좋겠네요. 네, 그 생활비나 교통비 같은 지출을 제대로 적어야지 변제금이 과하게 나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요. 결국 회생은 신용채무만 조정하는 절차고 집과 관련된 대출이나 비용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, 관리비, 세금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내용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담보대출, 세금 관리비를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회생은 담보권을 멈추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네, 지금 어렵더라도 다시 정리해보려는 마음 그 자체로 이미 큰 용기입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걸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!